유타주 모압 지역 911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We drove by and the gentleman was slapping the girl. He was slapping her? Yes, and then we stopped. They ran up and down the sidewalk. He proceeded to hit her, hopped in the car, and they drove off. 목격자에 따르면 운전해 가고 있던 중 흰색 밴이 세워져 있었고 20대처럼 보이는 남녀 한 쌍이 문프라워 커뮤니티 앞에서 심각하게 싸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뺨을 때렸으며 여자는 길을 뛰어 도망가는 듯 보였고 남자는 그 여자를 쫓아가 때리려고 했지만 이 커플은 다시 차를 타고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격자는 번호판을 적어놨다가 경찰에게 알렸고 고속도로 경찰은 신고자가 말한 지점을 기준으로 흰색 밴을 수색하던 중 신고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이 휘청거리면서 운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차를 갓길에 세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No, park? Oh, it isn't parked yet. Okay, turn off your engine. Go ahead and set your keys on the dashboard. All right. What's your guys' names? Gabby, Brian. Okay. What's going on? How come you're crying? I was crying. Fighting. I'm sorry. I hit the bump there. I was distracted from driving. I'm sorry. Can I get you to step out of the vehicle? Yeah. 커플은 약혼한 상태로 5주째 국립공원 중심으로 로드트립 중이었으며 오랜 여행으로 예민해져 싸움이 잦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개비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그녀가 계속 쓸데없는 것에 예민해져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예민해진 개비에게 산책로를 걸으며 혼자 진정할 시간을 갖는 것을 조언했지만 개비는 자신을 두고 떠날 것을 염려해 브라이언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아 각자의 시간이 전혀 없는 상태로 5주를 지낸 것이 문제인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둘의 진술을 듣고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고 여행 중 정서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판단하고 개비는 근처 호텔에서 브라이언은 밴에서 하룻밤을 편하게 쉬도록 권고하고 떠났습니다. (1999년생인) 개비 페티토는 뉴욕 블루포인트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던 중에 브라이언 런드리를 블루포인트 고등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 둘은 친구로 지내다가 2017년 졸업하고 2019년 3월부터 데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둘의 사랑이 깊어질 때쯤 그해 브라이언 가족이 플로리다로 이사하기로 결정되면서 개비는 고민 끝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브라이언 가족과 함께 플로리다 노스포트로 이사했습니다. 동거 중이었던 개비와 브라이언은 2020년 7월 약혼하게 되면서 한 가정을 이룰 것을 서로에게 맹세하게 됩니다. 2021년 6월 개비 남동생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브라이언과 함께 뉴욕을 방문하게 됐고 7월 2일 뉴욕에서 개비와 브라이언은 4개월간의 로드트립을 위해 캠핑카로 개조된 밴을 구입해 부푼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개비는 자신들의 로드트립을 유튜브에 담아내기 위해 여행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Gabby Peter never goes outside. 개비의 엄마는 오늘 딸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개비는 현재 와이오밍주 그랜드 틴턴 국립공원에 도착해 며칠 동안 이곳에서 캠핑을 할 예정이며 그 후에는 옐로스톤으로 이동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딸아이의 안전이 제일 걱정이었던 개비의 엄마는 그녀의 이동 동선을 확인한 후 개비가 업로드하는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날 인스타그램에는 즐거워 보이는 개비의 사진이 업로드됐으며 27일은 엄마에게 문자에서 엄마 스탠에게 전화 온 걸 계속 못 받고 있어요. 내가 잘 있다고 안부 대신 전해줄 수 있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할아버지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고 언제나 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녀답진 않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SNS를 업로드하지 않는 개비가 걱정됐지만 미국 국립공원은 전화나 데이터 사용이 안 되는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 개비는 엄마에게 요세미티에는 전화 서비스가 잘 되지 않아요 라는 문자를 했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세미티에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개비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자 엄마는 9월 11일 개비 실종 신고를 접수시켰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우선 개비와 함께 여행을 떠난 브라이언의 행적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9월 1일 벌써 플로리다 집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두 명이 여행을 떠나 한 사람은 실종되고 한 사람은 돌아왔다는 건 매우 수상해 보였습니다. 플로리다 경찰은 여행을 함께 떠난 약혼자 브라이언 런드리를 제1의 용의자로 보고 그의 벤을 압수했습니다. 브라이언 부모님은 개비 부모님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변호사의 조언을 들은 브라이언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22살 개비가 실종됐다는 소식은 9월 15일부터 뉴스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SNS를 통해 미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은 개비가 엄마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와이오밍주 틴턴 국립공원에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방문한 모든 사람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틴턴 국립공원에서 플로리다까지는 35시간 운전해야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브라이언이 플로리다 집에 9월 1일에 도착한 것을 감안하면 8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개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개비 실종 사건으로 미국은 떠들썩했는데 플로리다에 사는 한 커플은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친구는 개비 실종 뉴스를 전하면서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늘 영상을 찍었던 부부에게 개비 실종 당시 티톤 국립공원을 방문 중이지 않았냐며 영상 찍은 것에 단서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부부는 틴턴 국립공원을 27일 날 방문했고 그날 영상을 찾아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벤에는 2대의 고프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한 대는 벤 내부를 찍고 있었고 한 대는 길 위를 촬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을 지날 때만 고프로를 켜 촬영했었는데 틴턴 국립공원에서 캠핑장을 찾아가는 동안 깜빡하고 고프로를 계속 켜놓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영상을 확인하던 중 27일 저녁 6시에서 6시 30분 사이 외진 길에서 흰색 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 벤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좁은 길에서 뜬금없이 벤이 세워져 있었고 번호판을 보니 플로리다라고 적혀 있어 차를 세우고 인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 역시 플로리다에서 왔기 때문에 와이오밍에서 같은 지역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벤 옆을 서행으로 지나가 창문을 열고 인사하려고 했지만 벤 안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이 벤이 개비의 벤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경찰이 찾는 벤과 같은 종류의 벤은 맞았습니다. 부부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올렸는데 그 중에 유튜브에 신빙성 있는 영상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은 경찰은 영상을 확인하고 개비의 벤과 비슷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부부에게 연락해 영상이 찍힌 지역을 확인하고 대규모의 수색대를 조직해 벤이 찍힌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9월 19일 경찰은 벤이 발견된 곳 근처인 미개발 캠핑 지역에서 여성 시신 한 구를 발견했고 DNA 확인 결과 개비 페티토로 확인됐습니다.
9월 21일 개비의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으며 유일한 용의자인 브라이언 런드리를 체포하기 위해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브라이언의 벤을 수색해 영상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는데 여행이 계속될수록 이 둘의 싸움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평범한 커플의 싸움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타주에서 911로 신고한 크리스와 인터뷰했고 목격 당시 특별히 기억나는 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크리스는 평범한 남녀의 싸움 같이 보이지 않았고 매우 위험한 상태처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노력했고 빼앗은 휴대폰을 가지고 여성을 그 자리에 둔 채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빼앗은 후 남자는 빠르게 벤으로 달려갔고 여자 또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뛰어 남자를 핥히면서까지 벤에 탑승하려고 노력하는 듯 보였고 결국 여자가 벤에 탑승한 후 차량이 떠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개비와 브라이언이 경찰에 좋은 대로 분리되어서 밤을 보냈는지 확인했습니다. 개비는 브라이언이 자신을 두고 떠날 것을 무척 염려한 듯 자신이 벤을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모텔에 머문 듯 보였고 브라이언은 근처 캠핑장에서 그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라이언은 개비 부모님이 9월 11일 실종 신고를 한 후 경찰에 압박이 가해오자 14일 화요일 근처 자연보호구역을 하이킹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걱정해 그를 찾던 중 브라이언 아버지는 집에서 21km 떨어진 늪지대에서 아들의 머스탱을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지만 아들이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차를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도 브라이언이 돌아오지 않자 주차되어 있던 아들의 차를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브라이언의 머스탱을 압수했습니다. 9월 20일 이 지역 트레일 카메라에 의문의 남자가 찍혀 있었는데 브라이언과 매우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의문의 남자가 찍힌 지점을 중심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70%가 늪지역이기 때문에 악어와 뱀이 많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는 개비의 벤이 찍힌 영상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던 중 개비의 것으로 보이는 슬리퍼를 발견하고 영상이 찍힐 당시 개비가 살아있었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막 당한 순간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브라이언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경찰에 협조하고 있지 않은 브라이언의 부모님을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이 어서 빨리 나타나 개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개비와 그녀의 가족에게 사죄하기를 바랍니다.